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, 저는 다산이트 대표 전병칠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게 될 때 꼭 좀 알았으면 하는, 그러니까 전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전기 공부할 때 사실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문적인 호기심도 중요하지만, 자,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먼저 갖추고 있어야 더 공부가 재미있고 더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다고 할까요? 아무튼 이런 부분을 이제 전기 공부를 조금 먼저 한 제가 여러분께 좀 먼저 공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전기를 앞으로 공학적으로 전공하는 학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좀 알아뒀으면 하는 것은, 첫 번째는 역시 수학적인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학적인 지식과 함께 수학적인 일종의 관점이랄까요? 뭐 그런 게 이제 조금 필요하죠. 전기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전기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건데, 전기적인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기에 수학적인 어떤 기법과 함께 이 물리학과 관련된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기초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삼각함수,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미적분학도 있고,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것들도 있게 되는데,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전기 문제를 좀 해결하게 되고, 이 공학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아주 좀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.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자기라든지 역학과 관련된 것들, 그 다음에 뭐 이런 물리학 개념과 관련된 것들도 역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, 현장에서는 실제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프레임워크, 일종의 좀 뼈대라고 할까요? 이 뼈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교육기관, 여러분께서 혹시 학생이라면은 뭐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떤 그런 정규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에 다니시게 된다면, 그런 정규 커리큘럼에서는 반드시 이런 수학적인 시스템을 교과에 반영해서 가르치고 있죠. 또 어떤 교수님이든지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전기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전기회로, 그리고 전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적 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복잡한 수학은 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,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고차원적인 수학, 뭐 미분방정식 같은 거 있거든요. 이런 수학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, 시간이 이렇게 쫙 경과함에 따라서 어떤 전기 회로 시스템이라든지 이 동작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, 또 어떻게 구현될지, 이런 것을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. 뭐 그 이후에 선형대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회로 분석할 때,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에서 설계할 때 당연히 사용되게 되고요. 그리고 뭐 삼각함수라든지 미적분학,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시간이나 아니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신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데, 또 동작을 분석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게 됩니다. 이러한 특정한 수학적 기법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수학적 기술 관련된 것 이외에도 수학의 강력한 기초는 이 전기공학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익히는데 필수적인 문제 해결 능력, 문제 해결 기술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수학적인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, 이런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고도의 우리가 엔지니어가 되실 분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고도로 어려운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.
그런데 이제 그런 엔지니어들은 이런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종종 간혹 가다가 현재 상충하는 제약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쫙 정리해 주는 것이 일종의 수학적 도구이고, 이 수학적 도구를 통해서만 내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수학이라고 하는 것, 수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공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분야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술 지식과 함께 수학적인 능력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게 되는 겁니다. 진짜 어려운 내용으로 제가 한번 이런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만약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게 된다면 저는 관련된 경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관련된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우리가 어떤 강력한 분석이나 문제 해결 기술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기적인 이 공학 경력이 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이거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, 제가 관련된 경력이라고 하게 되니까 꼭 재직한 근로 경력을 말씀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, 자, 그것보다는 실제로 범위가 조금 더 이렇게 크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.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구성 요소로 나누는 능력도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혁신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능력들도 사실은 다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중요한 말, 제가 강의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. 아는 만큼 보인다. 그런 말 혹시 기억하세요? 당연히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요. 또 보이는 만큼 생각하게 되고요. 생각하는 만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 관련된 경력들,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많은 우리가 전기 공학 작업에서는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. 때로는 우리가 C나 혹은 파이썬이나 아니면 매틀랩 같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고도의 설계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.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. 자, 뿐만 아니라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도 있는 반면 이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들, 그것에 비해서 엑셀이라든지 그것에 비해서 간단한 우리가 2D CAD 같은 것들도 관련된 언어에 익숙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기술에 대한 관심과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열망과 호기심을 갖는 것이 전기 분야에서 훌륭한 경력을 쌓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분야는, 이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멈춰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. 계속 지속하고 계속 발전하죠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진 기술자나 아니면 연구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발명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. 따라서 최신 개발이나 혁신을 우리가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 분야의 공부를 잘하는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도 호기심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죠. 전기공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공부할 때 첫 번째, 저는 이제 수학적인 지식, 두 번째는 관련된 경력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이 공부를 시작하셨나요? 혹시 이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서 이 공부를 지금까지 진행하셨나요?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서 제가 전기를 처음 준비하거나 현재 전기를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